우리가 경험하는 통증 가운데 가장 많이 경험하는 통증이 또 허리 통증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질환이어서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22년에 나온 통계인데요. 네. 전체 허리 디스크 환자의 약 50% 정도가 30대에서 50대 환자였다고 합니다. 네. 중년 이후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 미리미리 허리 통증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의사 이범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예전에 허리 아파본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일상생활 너무나 불편하고 정말 아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든 생각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다, 뿌리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가 보통 이제 몸의 가운데 있으니까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허리가 바로 서야 등과 목, 척추가 바로 서기 때문에 척추가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리 밑에는 골반이 있고 밑으로 다리가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허리 위에 위에 등뼈 옆에는 날개뼈가 있고 팔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척추가 바로 서야 팔다리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이 허리와 척추와 연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가 바로 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척추에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누워서 쉬다 보면은 좀 괜찮아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네. 일단 허리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네.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버텨볼 텐데 하루 이틀 정도 좀 참아봤다가 통증이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그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래서 약 72시간 정도, 3일 정도 지나고 나서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거는 가벼운 근육통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증을 참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그게 큰 통증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네. 평상시 습관이나 뭐 자세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평상시에 좀 바르게 하려고 이렇게 더 해보는데도 그렇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 자세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허리 구조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앞에 배 쪽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등 쪽인데요. 그래서 허리뼈라는 게 요 부분이 허리뼈가 되겠죠. 허리뼈는 이제 활이 휘어 있는 것처럼 배열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걸 이제 요추의 전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휘어 있다고 해서요. 전만 상태라는 게 체중을 분배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인데 평소에 일할 때 자세가 좋지 않거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꾸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지 않게 되고 안쪽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관절, 뼈는 점점 더 무리가 되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는 척추로 혈액이 공급이 돼서 척추가 일을 하게 되면 그 대사 산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자세가 좋지 않고 꾸부정하게 일을 하거나 생활 습관이 안 좋다 그러면 그런 작용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자세 너무나 중요하고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잘 네. 또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허리 통증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실 텐데 환자의 사연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죠.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원래 존재하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주변의 신경에 자극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다리 쪽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말씀하신 척추관 협착증 역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일단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젊은 층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환자들보다 조금 더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는 것은 허리뼈, 목뼈, 등뼈 안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척추뼈 사이에 있는 관절이 두꺼워진다든지 안쪽에 있는 인대들이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조금씩 튀어나오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보통은 척추가 구부러졌을 때, 굴곡이 돼 있을 때는 공간이 조금 더 넓혀지고 척추관이 넓혀지고, 허리를 펴고 걸을 때는 공간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걸을 때 통증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구부리고 앉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구부리고 앉으면 오히려 조금 더 다리가 편하고 오히려 허리를 빳빳이 들고 걷게 되면 허리가 더 아프다, 다리가 점점 더 저려온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께서 질문하신 케이스에서는 허리 디스크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이게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도 오래 가기도 하고 또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아프기도 하잖아요. 치료 잘 받아야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통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허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뼈 사이에서 디스크가 있어서 체중을 받쳐주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하게 되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 문제가 척추관 협착증이죠. 그래서 아까 시청자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허리뼈 안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척추관이 있게 되는데, 네네. 결국에는 척추관이라는 것도 목부터 허리까지 다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로 허리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오랫동안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될 경우에 평생 농사를 지었다든지 평생 이 공장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많이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서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디스크가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관절,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이 많이 두꺼워지고 뼈 안에 있는 인대들이 자라면서 척추관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빠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통증이 있으면 단순히 허리 통증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인가요? 네, 허리 디스크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허리 디스크의 그 그림을 보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원래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편하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병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병명은 아니고요. 이제 정확한 말로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을 분산해주는 역할, 그리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에 자극이 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네. 염증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신경에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증상이 따라서 생기게 되는데, 신경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엉덩이, 다리 쪽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단순히 허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라든지 다리 쪽이 저린다든지 뜨겁다, 차갑다, 아프다, 찌르는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손상되는 감각신경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다만 다리 통증이 있다 그래서 다리 통증이 꼭
동반되는 것은 아니고 네네. 허리 통증만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어느 정도 했는데도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든지 그리고 치료했는데 통증이 점점 퍼져나가는 양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리 통증이 꼭 없다고 하더라도 허리 디스크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시면서 치료 방법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통증을 어떻게 유발하느냐 과정을 살펴보면 반대로 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에 자극이 되고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허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불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변의 근육하고 인대들도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뼈도 많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디스크 주변에 신경 주변에 염증 상태를 줄여주는 한약을 먼저 1단계로 쓰고요.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나면 이후에는 주변의 근육하고 인대를 탄탄하게 보강해주는 한약을 쓰게 되겠고 3단계까지 한다면은 뼈의 튼튼함을 보강해줄 수 있는 한약까지 3단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치료에는 한약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한약만이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약뿐만이 아니고 약침 치료라든지 추나 치료라든지 침 치료라든지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이 허리 아프신 분들이 추나요법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허리 한 군데, 목도 마찬가지고요. 한 부분에 부하가 계속 걸리게 되면 그 부분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척추뼈, 그다음에 신경들이 많이 힘들어하겠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서 추나요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관절을 넓혀주고 늘려주고 그다음에 근육이 긴장된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치료를 하게 되면은 허리가 편안한 상태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허리 치료를 할 때 있어서는 골반도 같이 봐주게 되는데요. 골반의 틀어짐이 허리 근육의 불균형을 만들게 되고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나 치료를 할 때 골반 치료도 같이 골반의 틀어짐을 교정을 시켜준다면 허리 통증도 같이 교정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의사 이범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 관리하는 방법, 또 증상, 원인까지 좀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순 씨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행하듯 우리 지역을 살아보는 일단 충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천, 보은, 괴산, 음성, 단양에서 살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한번 우선 먼저 잠깐 그리고 잠시 편안하게 이렇게 세 가지 컨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4월 중에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서 모집한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